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리뷰하는 남자 맥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인 매장을 운영하시다가 잘 돼서 1개, 2개, 3개 이렇게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또 확장을 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나도 이거 하나 내주면 안 돼요? 이 매장 창업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뼈대 없이 즉흥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다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해서 무너지는, 한두 개, 두세 개의 매장일 때는 재밌고 괜찮았던 수익이 여러 개의 매장으로 확장하면서 고정비가 또 다른 고정비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고 준비하시면은 좀 더 나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장사할 거야. 내 꿈이, 목표가 커지는 구간에 또 사업으로의 전개도 필요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사업은 잘 시작하면 참 좋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은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숫자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템이 개인 매장으로 할 때와 프랜차이즈를 전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안정적으로 가맹점주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칠판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때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비용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기타 비용, 수수료, 카드 수수료, 잡비까지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임대료는 평균 10%를 기준했어요. 매출이라고 하고 영업이익이 남는다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목표를 세우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고정비인 임대료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부분에서 인건비도 낮춰지고, 그리고 재료비는 어떻게 보면 고정비처럼 일정한 비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는 보통 30에서 많게는 40%까지의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임대료인데 5천만 원의 매출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인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500만 원 월세인데 조그만한 평수 20평에서 500만 원이에요. 5천을 팔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20평 공간에서 주방 빼고 홀 테이블에 예를 들어 10석도 안 나오죠. 10석이라고 치면은 이런 좁은 공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단가를, 내가 선정한 아이템이 어느 정도의 단가를 책정했을 때 매출을 이만큼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단가로 작은 평수에서는 절대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과금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5% 정도 공과금 항목을 보는데, 그러면은 250만 원의 공과금 비용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매출을 1억 팔았어요. 5%라고 공과금이 500만 원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가 똑같이 매출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매출이 오르면은 떨어지는 비용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도 통상적으로 20, 보통은 25, 요즘에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많게는 30%까지. 밥집 같은 경우 아이템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주인이 일을 하는 곳은 주인의 인건비를 꼭 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일을 해도 그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일한 비용도 꼭 인건비율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로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임대료가 10% 나왔다고 해서 인건비가 30%, 40%, 재료비가 40, 80%, 85%, 그리고 이게 3%, 88%. 그럼 영업이익이 사실 12%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러면은 가맹점주가 만족을 할까요? 영업이익이 체감이 12%가 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부가세랑 여기 3%는 수수료와 기타 잡비만 포함한 부분이지 소득세 관련한,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 비용들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12%는 더 체감이 낮습니다. 10%도 안 된다고 느껴지죠. 예를 들어 5천 팔았는데 500을 벌어요. 이러면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천을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외식업을 하면서 저단가로 판매하면 더 쉽지 않죠. 5천을 팔려면은 진짜 500인 월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500인 월세 자리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고 가시성이 좋은 그런 입지, 그런 상권에서 위치에
했을 때 이 정도의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장사를 하는 건데, 대부분 그런 목 좋은 곳은 권리금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리를 많이 내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에 보면은 1억 미만의 창업자가 대부분이에요. 한 60%, 70%? 그리고 1억에서 1억 5천, 1억 5천에서 2억 이상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적은 비율에 속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자리가 아닌 좀 빠져서 있는 자리 선택하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를 선정할 때는 재료비를 쓰는 브랜드, 재료비를 쓴다는 표현이 좀 웃기죠. 재료비를 쓴다는 게 40%가 좋은 재료를 쓰는 거, 제품 경쟁력이 있는 거, 판매 단가가 낮은 거, 이러면 재료 비율이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도가 올라서 손님들은 골목상권까지 찾아오죠. 여기에 지금 영업이익을 최소로 한번 뽑아봤는데, 매출이 예를 들어 500이 아니라 5천이 아니라 6천, 7천, 8천, 9천, 월세 500인데서 1억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5%로 됩니다. 영업이익이 이쪽에 와서 붙죠. 그러면 이게 17%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만족도를 통해서 내가 매출을 올리는 목표를, 그리고 방법을 설정하고, 그랬을 때 고정비인 임대료, 그리고 일정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인건비, 그리고 공과금과 기타 잡비가 똑같이 줄어들면서 이 이익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처음에 개인 장사할 때는 이 대입법이 맞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할 때는 이 대입법이 틀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유통비용이 또 발생해요. 구매력은 커지는데, 근데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구매력이 커지겠습니까? 매장 2개, 3개 가지고 구매력이 커질 수 있나요? 없죠. 초반에 유통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아이템을 받아도 A라고 하는 가맹점 100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 이제 시작하는 회사는 더 좋은 조건의 제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료비가, 이 원가가 단순히 정말 좋은 재료를 써서 높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좋은 재료가 아닌 유통 비용이 많이 붙어서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경쟁력 악화,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설계할 때, 직영 매장을 가지고 여러 개 운영할 때, 프랜차이즈로 했을 때 유통 비용이 적게는 우리가 삼자물류를 대부분 쓰는데, 뭐 동원이나 뭐 아모제나 SPC나 뭐 이런 삼자물류를 대부분 쓰고 있는데, 가맹점이 수백 개 있어요. 바잉파워가 있어요. 6%의 물류 비용 발생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공급가의 6%가 또 물류 비용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보통 10%, 11%, 많게는 뭐 12% 이상도 물류비가 붙습니다. 인건비 올라가면서 계속 이 금액도 올랐죠. 내가 그냥 낙가마 통해서 받던 제품들, 어떻게 보면 그 가격 안에 유통 비용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직접 제조를 또 해야 됩니다. 직접 제조를 해서 나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생산한 제조사에 있는 생산된 제품이 어디로 가냐? 유통회사로 가죠. 유통회사의 물류 창고로 갑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가맹점의 입고가 되는데,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통회사로 넘어가서, 유통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일정한 생산량 100톤, 너무 많나요? 10톤,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죠. 대신 초기에 많은 비용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사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유통회사에서 대신 구매하고 우리가 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제 물류회사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재고 관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재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가맹점에 넘어오면서 물류 비용이 계속 발생하죠. 직접 개인 매장 몇 개 운영할 때와 또 다른 비용들이 이제 자꾸 발생을 해서 이런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근데 초반에 경쟁력 가질 수 없죠. 하지만 경쟁력이 있거나 없거나 크게 차이 안 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가지고 가맹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계절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거나, 이 제조업자 내지는 거대한 유통회사가 족발이면 족발, 물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의 완급, 수급을 조율합니다. 그러면은 저렴할 때 싸게 사놨다가 비쌀 때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의 가격을 결정을 해버려요. 이쪽에서 아이템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에, 거대 유통사에 끌려다닐 수 있는 품목을 가진 프랜차이즈 아이템은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근해야 돼요. 가맹점 팔로워만 늘려놓고, 예를 들어 족발집인데 200개의 족발 가맹점만 늘려서 많이 판매해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물량을 조절해서 단가가 일정
일정하지 않게 들어올 경우 가맹점도 혼란이 오고 본사도 혼란이 옵니다. 그런 아이템으로 잠깐 뜬다고 가맹사업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가맹점주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상생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가맹본부는 좋은 자리, 임대료가 10%의 고정비가 있지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 입점 전략, 좋은 자리에 넣어야지만 광고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생기고 이게 모이면 브랜드 파워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맹점주님들이 매출이 높아져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야지 만족을 하고, 만족을 했을 때 주변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메가 프랜차이저라고 한 점주님이 여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가맹점주가 남지 않는 수익 구조는 본사도 위기가 오고 가맹점도 위기가 옵니다. 로열티를 받아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시스템을 통해서 인건비를 낮춰줄 수 있는지, 아니면 구매 경쟁력이 있어서 바잉 파워가 있어서 우리가 재료비 40%가 아닌 35%를 사용해도 40%에 사용하는 거와 같은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로열티를 최소 3%에서 5% 나와야 됩니다. 본사가 운영이 되는데 필요한 로열티는 최소 5%라고 합니다. 5%가 있어야지 본사도 슈퍼바이저, 개발팀, 그리고 전략기획팀, 다양한 팀들을 꾸릴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회사가 성장하고 더 많은 광고, 그리고 더 많은 인지도, 더 많은 브랜드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주님이 남기 위해서 본사가 남지 않는다면 가맹점도 매출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본사가 올바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고 로열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과거에는 재료비에서 로열티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미국의 맥도날드나 서베이나 대부분 로열티가 높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보여주고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1세대의 프랜차이즈 접근 방식이 좀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물류로 다 가져가다 보니까 높은 퍼센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비싸게 팔아야 되거나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제는 공정위에서도 투명한 프랜차이즈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랜차이즈들은 차익 감행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물류 마진을 받기보다 점점 로열티를 가져가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템을 설정했을 때 유통 구조까지 따져서 올바른 재료비를, 경쟁력 있는 재료비를 세웠을 때 가맹점에게 로열티를 받아도 가맹점이 매출이 높게 나와서 임대료가 떨어지거나 내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건비를 낮출 수 있거나 매출이 올라서 공과금 기타 비용이 낮아져서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면 가맹점주님들도 분명히 만족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내가 이 부분 적정하게 나가는 지출 비용에 로열티까지 비용을 계산해서 적정하게 나갔을 때 가맹점주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수익 최소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단가가 중요한데, 상권에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설계를 할 때 내 매장의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판매할 수 있는 단가를 정하고 그걸 통해서 평균 매출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매출이 1,500만 원인 곳이 있어요. 근데 가맹점이 300개입니다. 월 매출이 45억밖에 안 돼요. 평균 매출이 5천인 데가 있어요. 매장이 100개가 출점 목표입니다. 월 50억이에요. 300개를 관리하고 100개를 관리하는 차이거든요. 그럼 본사의 구조가 300개를 관리하고 있는 팀보다 100개를 관리하고 있는 팀이 더 슬림하죠. 그러면은 고정비가 덜 들죠. 본사 입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내면서 가맹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단가로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장별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임대료가 비싼 곳에 접근해서 노출이 많이 되어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실 때 중간에 가서 이거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 잘 되니까 내달라고 찾아와서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상생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거는 가맹 점주님들도 재밌어야 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재밌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안정적으로 물류를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물류를 안정적이고 단가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제품의 구매력을 가져서 저렴하게 더 좋은 재료를 팔 수 있는지, 다양한 비용들이 지출되더라도 로열티를 받아도 가맹 점주가 기본적인 영업이익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따져보시고 가맹 사업을 전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에 가입하시면 많은 프랜차이즈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물어봐도 됩니다. 언제든 협회 문을 노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리뷰하는 남자 프리남TV의 맥형이었습니다. 안녕.